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으로 미국 현지 분위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몇 번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오늘이 드디어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의 선거일입니다. 특히나 내년 중간선거의 풍향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특히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결과가 매우 중요하죠. 현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버지니아주 분위기 정말 뜨겁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중간평가,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리 중 각종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그만큼 버지니아주에 대한 선거, 주지사 선거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7시 잠시 후면 끝나고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에 투표가 끝나면 개표를 시작합니다. 한국처럼 바로 출구조사 결과는 나올 것 같고요. 다만 미국엔 우편 투표가 있어서 당락 여부는 최소 하루가 지나야 할 것 같고요. 여론조사 때처럼 결과가 박빙이라면 그 선거 결과가 나오는 데는 며칠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소속의 현직 주지사가 나온 뉴저지주는 현재로선 민주당이 앞설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심은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주의 거의 모든 신문과 광고가 주지사 선거 광고일 정도로 분위기가 뜨거운데요. 현재 전국 방송인 CNN에서도 계속 오늘 내내 이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 뉴스를 틀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막판으로 갈수록 대혼전, 초접전 양상이기 때문인데요. 선거 초반부에는 민주당 테리 맥컬리프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었는데 지난달 10월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격차가 점점 두 후보 간 격차가 점점 좁혀지더니 10월 중순 이후로는 오히려 공화당 후보의 글렌 영킨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10월 말 이후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말 두 후보 간 초접전이고요. 거의 대부분 오차 범위 내에서 누가 우세를 장담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공화당 표가 조금씩 늘었다라는 거고요. 그게 모두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버지니아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데요. 버지니아 지역에서는 주지사 중임은 할 수는 있지만 연임을 할 수 없습니다. 현직 주지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2008년 이후에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10%포인트 이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긴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버지니아에서 공화당이 만약에 승리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적잖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반대로 힘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 내에선 다음 중간선거, 내년 중간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으로는 내년 중간선거나 다음 대선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정책들이 상당히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겠죠. 증시에서도 적잖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에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기조가 많이 다르죠. 조 맨친 의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기조 변화를 좀 기대해봐도 좋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조인데 너무나 다르죠. 조 바이든, 조 맨친 이름은 같은데 너무 달리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선 정말 조 맨친 의원만 아니면 이 사람만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하루에 수백 번이 더 들 것 같습니다. 정말 야속하게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엔 백악관 인사를 가지고 흔들더니 요즘엔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당이 하고 오는 모든 정책과 법안을 모두 조 맨친 의원이 쥐락펴락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맨친 의원뿐 아니라 커스틴 시네마 상원 의원까지 해서 민주당 내 중도파, 수당파의 존재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상원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석을 나눠 갖고 있어서 맨친 의원 등이 반대를 하면 절대 민주당이 가지고 나온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어려운 이 정치적 구조 지형 때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던 인적 인프라, 사회복지 예산을 두고서도 맨친 의원의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법인세, 억만장자세 모두 맨친 의원과 시네마 의원 때문에 이미 포기를 했고요. 원래 또 사회복지 예산 규모를 3조 5천억 달러로 들고 나왔었는데 맨친 의원이 1조 5천억 달러가 적정하다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1조 7,500 달러로 수정안을 냈죠. 그런데도 이 규모도 인플레이션과 국가 부채에 끼친 영향이 클 것 같다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면서 조 맨친 의원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의 최대 계파인 진보파 의원들이 맨친 의원과의 갈등이 더욱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내년 중간선거 때를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서로 기싸움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체크해볼 이슈와 일정들까지 들어볼 텐데요. 오늘 지금 FOMC 미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쯤이면은 결과를 들어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3일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 4일 새벽 3시에 그 결과가 나오고요. 예고한 대로 테이퍼링 계획이 발표를 할 거고요. 11월이나 12월에 시작해서 내년 중순에 마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정이 만약에 변화가 생긴다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미국 시간으로 오후 2시 반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좀 더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장을 달래는 얘기를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냐고 관심이겠죠. 여기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형태의 얘기를 한다면 시장이 출렁거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주 첫째 금요일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가 있죠.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는 5일 오후 저녁 9시 30분에 10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가 2달 연속 예상치보다 적어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번엔 10월엔 45만 명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또 고용도 중요한데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하니까 시간당 임금도 얼마나 올랐을지 관심입니다. 5월에는 4.58% 올랐고요. 이번에는 4.9% 상승했을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상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시즌이죠. 화이자 실적 발표했고요. 모레 모더나 실적이 나오고 같은 날에 우버와 펠로톤 실적이 발표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